어머니,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닌가요? 핵가족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끼리만 가는 게 편하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영희는 가족여행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자신은 정말 가족이 아닌 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느꼈을 때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며시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꼭 부탁드려요. 2025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32평 아파트에서 며느리 최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거실에서 김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지는 영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손녀들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마치면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이 집은 영희가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30년간 운영했던 영희네 밥상으로 번 돈으로 산 곳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태호를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태호가 결혼하고 며느리 미영이 들어온 후로는 마치 자신이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미영의 말에 영희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영희가 모처럼 TV를 보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미영은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자신에게 시끄럽다니. 영희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고용된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휴일도 있잖아요. 어느 날 영희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영희의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영희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영희네 밥상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죠. 30년 동안 모은 돈이 이렇게나. 영희는 통장 잔고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자신도 놀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지키며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지만 꾸준히 모아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베란다에서 영희는 문득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분명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영희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며 무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희의 허리 통증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영희는 걸레질을 하다가 허리를 부여잡으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식당 일로 혹사당한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거운 세탁물과 청소용품들을 들고 다니며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예요.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네. 이대로 두면 보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빨리 수술 날짜를 잡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호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반응은 영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래. 태호가 한 말은 영희의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영희의 건강도, 안전도, 생명도 모두 뒷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죠? 미영이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미영도 곁에서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할까요? 아이들 돌봄도 있고. 수술 당일, 영희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영희는 옆 병상을 바라봤어요. 그곳의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많이 무서우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온 가족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영희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영희는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미영이 현관에서 영희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미영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태호가 말하자 미영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영희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말이죠. 그날 밤, 영희는 다시 한번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 새삼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요? 가족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여름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희는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태호와 미영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제약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섭이라니, 그게 간섭이었나요?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 날 죽을 끓여주고,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단 말인가요? 좀 그렇긴 하지. 태호도 동조하는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요. 요양원? 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몸도 아프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어머니도 또래 분들과 지내시면서 더 행복하실 수도 있잖아요. 영희는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 자신은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설득해보죠.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집도 어머니 명의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고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 문제?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이 집을 처분해서 요양원비로 쓰시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는 우리대로 새로 집을 구하고요. 영희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을 자신의 요양원비로 처분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즘 어머니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타이밍상 지금이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알아보자. 어머니한테는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왔는데 결국 이게 자신의 마지막이었나요? 그때 영희는 문득 태호가 며칠 전에 사준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할머니들도 다 스마트폰 써요라며 건네준 폰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 조금씩 사용법을 익혀가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검색창에 부동산 앱이라고 쳤습니다. 몇 개의 앱이 나왔고 그중 하나를 내려받았어요. 앱을 실행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세야?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산 가격의 몇 배가 되어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 지역의 재건축, 호재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였습니다. 내가 요양원비로 쓰라고 이 집을 놔둘 이유가 있을까?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과 이 집의 가치를 합치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요양원비로만 써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이 있으면 가족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과 부동산 앱에서 본 집값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면 되겠구나.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야. 여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영희의 눈에는 지금까지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절정에 달하던 7월 말, 태호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제주도? 영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네, 3박 4일 정도요. 회사에서 휴가도 나왔고 아이들도 방학이니까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요. 미영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겠어요. 아이들이 바다 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지?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와 미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 여행인데 자신은 빠진다고요? 가족 여행인데 내가 왜 빠져야 하는 거야?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닌가요?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가족이 아니라고? 핵가족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끼리만 가는 게 편하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가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는 허리도 아프시고 긴 여행은 힘드실 거예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희는 가족 여행이라는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자신은 정말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자신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 알겠어.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가족들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녀들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고 있었고 태호와 미영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서 돌고기도 먹고 바다도 볼 거예요. 손녀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고 와라. 출발 당일 아침, 영희는 현관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태호, 아이들 손을 잡고 있는 미영, 신나게 뛰어가는 손녀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영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2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김영희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영희는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자신의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자신이 앉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집은 자신이 30년 동안 식당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 밥 해주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자신이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높은 시세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했으니까요. 여름 밤 선풍기 소리만이 영희의 새로운 다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난 둘째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구를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는지 이 작은 시간도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희는 결심을 굳히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연락처 몇 개의 업체가 나왔고 그 중에서 집 근처에 있는 곳을 선택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금매라고요? 혹시 이유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 사장이 그날 오후에 왔어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자였습니다. 아, 이 아파트 정말 좋네요. 할머니께서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집을 둘러보던 김 사장이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 할머니 단독 명의네요. 그럼 문제 없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간 후 영희는 오랜 친구 박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희야, 나 속초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왜?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영희야, 무슨 일 있었니? 경희는 영희의 오랜 친구라서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희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영희야. 진작 그랬어야지. 속초에 내 친척이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경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정말 괜찮을까? 아들이 알면. 괜찮아. 이제 내가 결정할 거야. 셋째 날,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었거든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영희가 변심할까봐 잔금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지만 영희에게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물건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었구나.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영희는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20년간 써온 가계부였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와 미영이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생활비 분담도 전혀 없었고요. 이것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뒷바라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야, 속초에 좋은 집 찾았어. 바다 바로 앞이고 작지만 아늑해. 그리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야. 고마워, 경희야. 뭘,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뭐. 그날 밤, 영희는 속초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해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짐 센터도 예약해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을 폭발시킬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영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스들은 이미 구석에 정리되어 있었고 이사짐 센터는 내일 아침 일찍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영희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거든요. 거실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작은 공간에서 움츠리고 살았는지. 소파에서도 항상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만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식탁에서도 구석진 자리, 심지어 냉장고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 제대로 넣어둘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30년간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과 이번에 집을 판 돈까지 상당한 액수였어요. 이제 정말 내가 주인인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오후에 경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희야, 속초 집 계약 다 끝났어. 내일 모레면 입주 가능하대. 고마워, 경희야. 정말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아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괜찮아. 이제는 내가 먼저야. 영희는 스마트폰으로 속초 집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바다를 매일 볼 수 있게 되다니. 상상만 해도 설렜어요. 저녁 무렵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저녁에 도착해요. 제주도 선물도 사왔어요.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물이라. 자신을 가족에서 제외시켜 놓고 이제 와서 선물이라니. 좋아. 나도 너희한테 선물이 있어. 아주 큰 선물 말이야.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부동산 계약서, 속초 집 계약서, 통장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영희는 문득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결연한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웃고 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김영희, 이제 정말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왔던 경험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에 붉은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영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희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며칠 전에 한 말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었어요. 정말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밤 8시쯤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아이들의 수다 소리, 그리고 태호와 미영의 대화 소리.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녀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신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영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태호와 미영이 여행 가방을 끌면서 거실로 들어왔는데 집 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곳곳에 놓인 박스들과 평소와 다른 영희의 모습에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희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태호가 여행 가방을 놓으며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로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속초로. 내일 아침에 이사짐차와.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녀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라니.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미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태호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을 때 영희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미영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그 순간 태호와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식당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태우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태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미영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영희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미영이,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영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태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영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났나 봐요.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영희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미영이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미영이 친정 있잖아. 영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손녀들이 조용히 영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속초로 가요? 응. 그때 미영이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영희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들 핑계대면서 자신을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영희의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 한 돈. 결국 그거였어요.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속초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미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영희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영희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족들 뒷바라지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할머니, 인생은 짧잖아요.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아저씨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태호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미영은 영희의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싸주던 도시락,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숙제 도와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친구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2년을 살면서 진짜 자신의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영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영희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3시간을 달려서 속초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바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다른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자신에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우리랑 비슷하네. 저희도 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김영희로 살자. 72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영희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후 태호가 찾아왔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고 미영이 친정에서 눈치를 보며 산다고 했어요. 그제야 영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며 사과했지만 영희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거든. 지금은 속초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희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2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존재의 가치. 늦어도 괜찮으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용기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답니다.